안녕하세요. 사슴TV 교과서 조정모, 결크러쉬 김기아리, 르네상스맨 이준호. 네이밍 고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 이런 환자 싫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절대 싫어! 오지 마세요!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분씩 있을 거거든요. 잠깐만. 근데 미용 수술을 또 거부 못해요? 그거는 아닌데요. 의료법에 보게 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의가 없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아 마취를 해야 되는데 소아 마취 전문의사가 없다, 뭐 특정 시술을 하기 위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그 수술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성악전 수술하러 오겠다 그럼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죠. 나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의사들이 저는 이 수술 못 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거부하는지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코 수술 안 하거든요. 네. 코 수술 해주세요 오면 저는 코 수술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모른다고 하는데 합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아? 견적설로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의사가 터무니없게 가격을 높게 부르면 이 의사가 그 수술을 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이잖아. 아니 근데 내가 그걸 해봤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환자가 덜컥 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해줬어.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견적서로 부르는 건 안 되는구나.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끔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너무 터무니없게 높은 가격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수술을 하기 싫으셨구나 그런 그치. 생각을 그럴 수 있죠.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저희는 그냥 아예 네. 추천해 줍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런 수술은 제가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하고 이제 고원장님한테 보내드린 적도 있고 주변에 있는 저희 저도. 아는 원장님들을 이거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더 저보다 더 잘 하실 거예요 하고 소개해드린 적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코수술 같은 경우 코수술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 가보세요. 그래서 적어드리고 원장님한테 따로 카톡하죠. 나는 코 물으면 물어봐. 어떤 모양 원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는 코 모양 보고 그럼 코 모양 만드는 원장이 오렌지를 해드려. 대박이다. 너는 여기. 더 세심하게. 맞잖아. 이게 네, 맞아요. 잘해주시는 사람 소개시켜줘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진료를 안 하는 거고 나는 사실 이런 환자 이렇게 해야 싫다. 돼. 싫다. 싫다. 저는 싫어하는 환자 어떤 수술 계획이나 고용물, 크기, 방법을 이미 정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다 정해져 있어. 네, 정해져 너는 있는데, 수술만 해. 내가 네, 다 맞아요. 정해져 왔어. 근데- 넌 내가 근데- 시키는 대로 수술만 해. 이거. 근데 나는 오히려 편한데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고용물 가지고 고민하고 크기 가지고 고민하는데 본인이 확고하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그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관이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난 이걸 추천하지만 당신이 원하다면 해주겠다 하고 해주면 되게 만족해요. 근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되게 객관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면은 이거를 깨야 돼. 재수술 페이지를 열어서 보여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수술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로 재수술하러 오시니까 요거 하지 말고 비슷한 첫 수술 케이스는 요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요 방법이 좋지 않겠냐. 근데 상담 심정적으로 이게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뭐 친구가 좋은 결과, 어디서 봤던 후기에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 이게 등치가 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봤던 경험이 이게 좋았다. 그래서 난 이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난 무조건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수술했던 다른 분의 환자 케이스를 가져오고 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장님 케이스는 아니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설득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왜 안 되냐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뭐 투어를 많이 다니셔도 다 좋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첫 수술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되고요. 재수술이면 그 다음 수술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가장 신뢰감을 주는 병원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뭔가를 정해서 나 이렇게 하면 베스트가 될 거야. 그거는 전체 확률을 봤을 때는 한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맥락을 이어가자면 저는 이거 싫다 하는 분들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진단과 추천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품평해 주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병원에 갔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검사를 받는 내지는 너는 숙제를 내주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 원장님은 그 방법에 최적화된 방법과 나름의 로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우리 같이 학회 활동하는 다른 아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사슴주 멤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 방법대로 할지 말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분이 나한테 와서 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어렵긴 해요. 내가 볼 때 다른 두 분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싫다 이게 아니라 네. 의사소통하기 힘든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이 너무 확고한 케이스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 봤던 사람들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사실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항상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픈 your mind. 마음을 열고 메이 눈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르네상스 맨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크러쉬님이 어떻게 하나, 교과서님이 어떻게 하나 다 들어보고 나는 이게 가장 나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오른쪽 손목을 걸겠습니다. 수리도 취했습니다. 고 원장님은 어떤 환자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 특히나 성형외과 진료 과목에 있어서 불신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디어라든지 이런 곳에서 뭐 성형외과 의사든 돈만 밝힌다, 안전하지 않게 해놓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신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장을 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곳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꽂혀 계셔서 정작 내가 나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희망을 줄지도 모르는 성형수술을 하러 오실 때 경계, 의심 이런 걸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 만나시고 상담하시면서 그게 많이 녹아져 내리고 나를 책임져줄 원장님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수술을 결심을 하시게 되지만은 이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상담비도 받으면서 맞아.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을 열고 이제 대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의사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리고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시려는 마음으로 들어오시면은 상담에 있어서도 저희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환자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법, 환자한테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실제 수술도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안전과 아름다움까지 책임져 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바쳐서 공부를 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믿고 찾아오셔서 마음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환자분들이 좀 내가 볼 때 싫다기보다는 좀 어렵다. 근데 그런 환자 괜찮지. 근데 이준호 원장님 환자. 그러니까 난 다 틀린 거야 그런 게. 받아들여요. 비싼 건 있어. 꽂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희한테 수술을 받지 않아요. 굳이 그 사람한테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은 이제 본인이랑 마인드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수술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저는 그거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기 전에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고 지나고 나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변명이 되기 때문에 받고 싶은 거지. 아마 원장님 다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담 30분 넘게 상담하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은 수술하겠구나. 이 사람은 오늘은 그냥 가시겠구나.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점점 요즘은 오겠어? 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걸 모르겠는 환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 저는 사실 중간에 느낌이 딱 오고 저는 실장님이 안 계시고 제가 모든 설명을 다 하니까 끝날 때쯤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 내가 미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예약을 안 하시고 가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면 내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데 저한테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는 표현을 안 하는 환자.
나는 차라리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럴 수 하고 있겠다. 오거나 아니면 딴 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해주시고요. 맞아, 알아서 해주세요가 제일 어렵. 그런 분들이 수술 후에도 어떠냐면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셔. 우소식이 희소식 아니야? 모르겠어. 나는 대부분의 환자들 선생님 뭐 수술했더니 좋아요 뭐 어쩌고 예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좋은데 대부분 그런 환자분들은 그냥 경과 오셔도 그냥 어떠세요? 좋으세요? 좋습니다. 이러고 가신단 말이야. 진짜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거지. 아니 근데 나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왜 이거밖에 안 좋아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난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랑 의사소통이 힘들더라.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정이라는 게 있어. 말하지 않아도 근데 사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해놨는데 감흥이 없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욕심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걸 바라면 그 사람이 해주면 당연한 거고 해주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사실 실망해. 좀 내려놔야 됩니다. 맞아요.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 아, 정병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어. 선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했는데 정병준 선생님이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선물은 네가 준비를 했어. 그 사람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한 거야. 표현을 건넸어. 그걸로 끝난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지. 생각하지 말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나는 후회를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거다. 받는 사람이 어떤 뭐 반응을 보일까 이런 것도 막 기대를 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 주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 표현을 안 하더라도 되게 고맙다라는 거지. 환자분이 뭐 어떤 표현 안 하더라도 다 안다는 거지. 리액션을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선물 하나씩 줘. 완전 고마워할 테니까.